자, 6월 고1 모의고사 비문학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에서 20번 문제가 되겠고요. 아방가르드 그리고 비디오 아트에 관련된 지문입니다. 문제를 먼저 좀 살펴보고요. 16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중에 풀 문제. 17번 가를 이해한 내용이니까 자, 가 지문 보고 바로 풀면 되겠습니다. 18번 포인트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19번도 역시 포인트 문제. 그다음에 20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A, B를 이해해라. 추론 형태 문제가 있네요. 자, 그러면 지문 가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방가르드에 관련된 지문이었어요. 자, 비문학 지문을 연습할 때는 반드시 단락별로 내용 정리 그리고 전개 방식 정리를 할 것. 내용이 되겠죠. 네. 자, 봅니다. 흔히 예술이라고 하면 고상한 소재를 활용하여 아름다움이나 만족감을 주는 특별한 작품이나 행위를 떠올린다. 자, 그럼 여기는 첫 번째 부분은 뭡니까? 이제 일반적인 예술. 일반적 예술에 대한 개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현대 예술에서는 고상함을 찾기 힘든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기도 하고 추함이나 불쾌감을 전달하기도 한다. 자, 그런데 현대 예술은 좀 다른 면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는 대조를 이루고 있네요. 이제 일반적인 예술에 대한 생각과 현대 예술은 좀 다르다. 그래서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거나 추함이나 불쾌감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경향에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아방가르드다. 아방가르드는 주력 부대가 전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병사를 일컫는 말에서 유래한 예술 용어로, 여기 유래네, 유래, 용어 유래. 예술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저항하고 새로운 예술의 모습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예술 운동이다. 여기 의의가 나와 있네요. 아방가르드 의의. 기존 통념의 저항.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예술 모습을 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정리해 주면은 뭐가 됩니까? 즉, 아방가르드에 대한 유래와 그것에 대한 의의가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개 방식으로는 대조가 있죠. 다음 단락. 아방가르드의 탄생은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관련이 있다. 근대 이전까지 예술은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집단의 종교적 목적이나 왕이나 귀족 개인의 세속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종속적인 수단이었다. 예술가 또한 종교나 궁정에 소속된 일개 기술자에 불과하다고 인식되었다. 자, 그래서 어디 봅시다. 요만큼 여기까지는 근대 이전까지의 예술이죠. 근대 이전까지 예술. 그래서 어떤 종교적 목적, 왕이나 귀족 개인의 세속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종속적인 수단이 예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뭐 중세 때를 보면은 돈 많은 귀족이, 돈이 많은 귀족들이 흔히 얘기하는 예술가, 소설가나 뭐 화가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기가 이제 이렇게 스카웃을 해요. 자기 저택에다가 숙식 제공을 하면서 소설 뭐 글을 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 소설가는 이 귀족을 위해서 글을 써요. 그리고 글이 완성되면은 뭐 이렇게 주변 친구들 또 손님들을 초대해서 이 낭독회를 또 합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일개 기술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죠, 이 예술가들이. 반면 역시 대조. 반면 근대의 예술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나 만족감 등 고유한 미적 체험을 줄 수 있는 독립적 영역으로 인식되었고 예술가도 특별한 재능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근대 예술, 근대 예술의 어떤 속성,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던 근대 이전까지 예술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위 있는 비평가들에게 작품의 아름다움을 인정받기 위해 예술가들은 예술적 전통과 관습이라는
당대의 미학적 기준을 철저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당대의 미학적 기준은 예술을 고유의 영역으로 독립시켰지만 오히려 전통과 관습에 종속되게 한 채 새로움을 잃게 만들었다. 자, 그래서 근대 예술은 어떻다?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식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 있는 비평가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존의 어떤 예술 체계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움을 잃게 되었죠. 자, 아방가르드는 이러한 미학적 기준에 저항하고 새로운 예술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예술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 탄생하였다. 오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뭡니까? 아방가르드의 어떤 탄생 배경이 되겠네요. 물론 이 전체 단락, 이 두 번째 단락 자체가 아방가르드의 탄생 배경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근대 이전의 예술과 근대의 예술에 대한 대조를 보여줬고, 그리고 아방가르드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탄생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아방가르드의 관점에서 예술가는 전통이나 관습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새로운 미래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아방가르드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새로운 예술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추하고 난해한 그림을 그리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된 시를 낭송하는 등 의도적으로 당대의 미학적 기준에 저항하였다. 또한 변기, 자전거 바퀴 등 일상적 소재들을 창작에 활용하거나 예술 활동이 특별하고 독창적인 일이라는 통념을 깨기 위해 일상적 활동을 활용하여 예술과 일상의 구분을 무너뜨렸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를 적극적으로 예술 활동에 적용하였으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예술을 완성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관객이 작품에 참여하거나 작품을 수정할 수 있게 하여 예술가와 관객의 경계를 파하게 하였다. 자, 그러면 이 단락에서는 아방가르드의 특징, 아방가르드의 특징이 되겠고, 뭐 별다른 거 없죠? 네. 다음 단락입니다. 예술계는 아방가르드가 제시한 예술을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이후 새로운 경향으로 인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많은 사조와 작품들이 주류 예술로 편입되었다. 자, 여기 사조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예술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문예사조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문학과 예술의 흐름.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역설적이게도 아방가르드의 본질을 상실하게 만들어 아방가르드 운동은 쇠퇴하였다. 자, 포인트 문제 기억 나와 있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될까요? 이러한 변화가 역설적인 아방가르드의 본질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아방가르드는 아까 윗단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본질이. 아방가르드 본질은 저항입니다. 자, 기존의 어떤 미적 기준에 대한 저항이면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게 아방가르드였죠. 근데 이게 아방가르드가 주류 예술이 되어버렸어. 하나의 미적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이게도 아방가르드의 본질이 상실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아방가르드 운동은 쇠퇴. 자, 하지만 새로움과 저항이라는 가치로 예술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한다는 아방가르드의 본질은 후대의 다양한 예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 끝에 가서 역시 아방가르드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7번 문제를 바로 풀면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 근대 이전의 예술가는 기술자일 불가도 인식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종교적인 목적이나 또 돈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종속된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 근대에는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대는 이제 독립적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라고 질문에서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아방가르드라는 용어는 예술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유래하였다. 예, 전투병. 네 번째, 근대 이전의 예술은 예술가의 세속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 틀렸죠? 예술가의 세속적 목적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누구? 어떤 종교 또는 귀족 또는 왕족 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가 종속되는 거지
이 세속적 목적은 어디에 있다? 종교나 귀족이나 왕족들에게 있었습니다. 5번. 근대의 예술가들이 전통을 따랐던 이유는 작품의 아름다움을 비평가들이 인정받기 위해서에 좋습니다. 따라서 아닌 거는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 포인트 문제 있었어요. 아방가르드의 본질이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점. 자, 18번.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방가르드가 주류 예술에 편입되어 더 이상 새로운 예술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맞게 되겠죠. 그 아방가르드는 기존의 미학적 기준에 저항하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였는데 아방가르드 자체가 주류 예술이 되어버렸어요. 미적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나머지 확인해 볼까요? 아방가르드 운동의 쇠퇴로 인해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예술이 등장하였다 아니고 아방가르드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주류 예술을 보완한 사조도 형성 아니죠. 보완 아닙니다. 아방가르드가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이 기존의 주류 예술계에서 인식하는 예술가의 모습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예, 문맥상 의미가 아니고요. 아방가르드가 제시하고 있는 예술의 방향성이 기존의 주류 예술계가 요구하는 미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 역시나 맞지 않는 내용이죠. 따라서 가장 타당한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지문, 비디오 아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발달과 아방가르드 예술의 영향으로 등장한 비디오 아트는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를 활용해 상영하는 방식에 기반한 미술의 한 갈래다. 이게 한 단락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네요. 길다. 자, 어쨌든 첫 번째 단락에서는 비디오 아트에 대한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비디오 아트는 미술이 대중문화에 위축되어 그 역할과 위상이 흔들리자 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탄생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텔레비전의 보급은 대중문화의 확산을 가져왔다. 하지만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영상은 국가나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편성된 것이었다. 그 내용은 국가의 이념이나 상업적 가치, 흥미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대중들은 이러한 일방적인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의 보급은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자, 차이점이 하나 나와 있었죠? 바로 윗단락에서는 TV 보급입니다. 자, 그런데 TV는 뭐라고? 국가나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달됐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가 보급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누구나 영상을 촬영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던 대중을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소통하는 주체로 변화시켰다. 자, 그래서 비디오 카메라 보급의 영향입니다. 밑부분은. 이런 맥락에서 탄생한 비디오 아트는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매체와 새로운 표현 방식을 통해 기존 예술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대중문화에 대한 저항, 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창작자와 관람객의 상호 소통을 지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요 단락에서는 이제 TV가 대중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또 예술로부터 약간 좀 멀어지게 되었다. 그거를 좀 전제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가 보급이 되면서 누구나 영상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소통하는 생산하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주체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자, 비디오 아트의 유형은 형태를 기준으로 비디오 영상과 설치 비디오로 나눈다. 자, 여기 이제 분류 들어가네요. 자, 비디오 아트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비디오 영상과 설치 비디오 이렇게 두 개를 나눠놨고, 비디오 영상은 맥락 없는 이미지, 빈 화면 등의 실험적 이미지나 비판적 내용을 담아 만든 영상 자체를 의미한다. 설치 비디오는 영상을 텔레비전 등 다양한 사물이나 장치와 결합하여 제작한 설치물이다. 자, 이렇게 좀 설명해놨죠? 비디오 영상하고 설치 비디오에 대한 개념을 각각 설명했습니다. 설치 비디오에는 예술가가 텔레비전의 일방 소통적 특성을 비판하기 위해 기계장치로 텔레비전의 기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변형된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 있다. 또 예술가가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작품이 관람객의 행동이나 주위 환경에 따라 반응하여 변하도록 만든 것도 있다. 이렇게 해놨네요. 자, 그래서 요 밑부분으로는 설치 비디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이처럼 비디오 아트는 대중문화에 대한 저항과 작품이 이미 완결된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우연한 사건의 개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관람객의 역할을 단순한 감상자에서 예술 작품 완성의 주체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예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는 비디오 아트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번 문제 바로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는 중심 개념을 바라보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자, 가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아방가르드였죠? 아방가르드를 바라보는 여러 학자 견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는 중심 개념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한다. 자, 한계는 없어요. 비디오 아트의 중심 개념과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와 나는 모두 중심 개념의 변화 과정 없습니다. 네 번째, 가와 나는 모두 중심 개념을 정의하고 그 등장 배경을 밝히고 있다. 자, 마찬가지죠? 아방가르드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 아트의 탄생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4번 우선 꼽아놓고 5번, 가와 나는 모두 중심 개념의 하위 유형 구분 기준을 명시하고 관련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하위 유형 구분 기준이 있었어요. 설치 비디오랑 그 다음에 아까 뭐였더라? 네, 비디오 영상과 설치 비디오를 나눈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에서는 아방가르드의 하위 유형 구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타당한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19번. 비디오 아트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중문화로 인해 미술의 역할과 위상이 흔들리자 그 대안으로 제시된 장면 맞고,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기기를 통해 창작자와 관람객의 상호소통을 지향한다 맞고요. 대중문화의 확산을 일으킨 매체를 활용하여 대중문화에 대한 저항을 표현한다. 이때 대중문화 확산을 일으킨 매체는 TV가 되겠죠? 예, 맞고. 기술의 발달로 인한 변화를 활용하여 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한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메시지의 생산과 수용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국가와 대중의 기존 역할이 서로 전환된다. 땡. 이건 아니죠. 국가와 대중의 기존 역할이 서로 전환되는 예술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테고, 자, 5번을 좀 더 설명을 하자면요. TV가 국가와 기업의 일방적인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그 가정용 비디오가 생겨나면서 대중이 어떤 소비뿐만이 아니라 생산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 얘기만 있는 거지, 국가와 대중의 기존의 역할이 서로 바뀌었다? 그런 내용은 지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대 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백남준의 TV 첼로는 1971년에 제작된 첼로의 텔레비전 세대를 결합한 형태의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출력되는 영상은 첼리스트의 즉흥 연주나 행동에 반응하여 변형된다. 백남준의 닉슨은 텔레비전 2대의 변조장치를 결합한 작품으로 화면에 계속 등장하는 닉슨 대통령의 얼굴을 여러 형태로 일그러뜨려 희화화한 이미지를 관객에게 보여준다. 자, 희화화가 뭡니까?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풍자 방식이죠, 풍자. 자, 적절한 것 찾기. 설치 비디오 유형에 해당하는 A는 새로운 매체를 예술 활동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예술의 모습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겠군. 자, 비디오 아트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설치 비디오가 있고, 그 다음에 영상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질문에서. 비디오 영상과 설치 비디오로 나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1번 설치 비디오 유형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매체를 예술 활동에 적용했다는 점. 이때 새로운 매체는 TV가 되는 거고, 이때 예술 활동에 적용했다는 것은 바로 첼로죠. 예, 맞고, 새로운 예술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예,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적절하네요. 혹시나 모르니까 나머지 선지들도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겠죠. 2번 텔레비전 기능의 자의적 조종을 보여주는 A는, 자, 이게 없죠. 텔레비전 기능의 자의적 조종을 보여준다. 그래서 뭐 영상을 뭐 이렇게 다르게 변조하거나 이런 건 없죠. 자, 기존 예술에서 보였던 예술가와 관객 사이의 경계를 파괴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자, 앞부분 틀렸죠. 세 번째. 비디오 영상 유형에 해당하는 B는 예술에 대한 기존 통념에 저항함으로써 예술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군. 자, 얘는요, 비디오 영상 유형이 아니라 설치 비디오에 해당이 될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자, 텔레비전 2대에 변조 장치를 결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이거는 영상이 아니라, 비디오 영상이 아니라 설치 비디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아니고 4번. 작품에 언제든 우연한 사건이 개입되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B는 일상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예술의 소재에 대한 기존 관점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군. 자, 여기를 보면은 언제든 우연한 사건이 개입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화면에 계속 등장하는 닉슨 대통령의 얼굴을 여러 형태로 일그러뜨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연한 사건이 개입 아니죠. 오히려 B가 아니라 A 부분이 우연한 사건이죠. 그렇죠? 첼리스트의 즉흥 연주는 행동에 반응해서 변형되기 때문에, 지금 선지 4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연한 사건이 개입되는 것은 A 부분입니다. 자, 5번. 실험적 이미지를 활용한 A와 B는 일상적 활동을 예술에 적용하여 기존의 예술적 전통을 발전시킴으로써, 이 말이 안 되죠. 기존의 예술적 전통을 발전시킨다? 이거는 비디오 아트의 특성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어디 보자. 문제 16, 17, 18, 19, 20번 문제 풀이가 다 끝났습니다. 자, 아방가르드와 비디오 아트에 대한 지문 분석과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합니다.